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입국 게이트를 통과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 게이트를 통과해서 기자들 앞에 서는 즉시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파리를 떠나기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사실상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고 선명하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개인의 일탈이고 자기는 모르는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결백하다면 왜 탈당을 하는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통해서 돈봉투에 쓰인 9,400만 원 중에서 7천만 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나눠주는데 개입한 듯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인 일색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때 당 대표를 했던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 의식이랄까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전당대회 당시에 후보가 30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캠프에서의 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고, 또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돈봉투를 뿌릴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기자들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됐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파리 기자회견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네. 거라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건은 저는 좀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 당시에 남겼던 문자와 그 당시에 녹취 내용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내가 사실은 그때 송영길 대표에게 이러저러게 또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다툼의 공방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남겨놨던 전화, 여기에는 심지어 송영길 대표 육성도 들어있는 상태고요. 문자도 그렇고, 만약 송영길 대표가 이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주고받은 사정을 알았거나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리고 지금 거꾸로 보면 이정근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좌관에게도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을 거기에 증거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찰이 딱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켜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당 결의는 사실 정당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한번 이렇게 탈당해서 서로 나중에 복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각오를 하고 집행을 했고, 탈당을 한 다음부터는 당 차원에선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 본인 혼자 서서 검찰의 수사를 감내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다시 또 민주당에서 기쁘게 맞아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했던 설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앞으로 그림을 이어가기는 어려워지겠죠. 알겠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짧은 논평을 내놓은 뒤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릇이 큰 사람, 영원한 민주당의 대표, 무력이 적은 사람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송 전 대표를 영웅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상대당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걸로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2중, 3중, 4중 방탄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부패 혐의가 불거져도 처벌을 못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 사건이 정치적 탄압으로 되어서, 당은 80조 사망 때문에 그런 거죠. 탄압으로 되어서 이상하게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갔고요.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산되어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이 크다, 무슨 물욕이 없다. 이게 지금 돈봉투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민주당 지도부가 전 대표를 응원하고 무슨 띄워야 될 그런 분위기입니까?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를 벗어난 지가 한참 되었다. 이 성찰과 자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뭐 탈당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겼던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덕흠 의원 그렇게 탈당했다가 지난 대선 기간에 제가 지금 성함은 잊었는데 부산 지역에도 그 아버지가 3천만 원 기자에게 주면서 이제 지금부터 친구하자라고 했던 의원도 전병민 의원이 탈당했다가 그다음에 스리슬쩍 대선 때 복당을 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복당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징계가 사실 출당 혹은 제명 정도인데 탈당은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징계라는 점에서 결코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입증을 하면 돌아오는 것이고 입증을 못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 점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을 한 뒤에 언제 귀국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귀국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처음부터 기자회견 이후에 귀국을 바로 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었을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당내에서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빨리 귀국하는 것을 결심을 했을지 어떤 쪽에 중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를 실제로 하다 보면 네. 5만 사람들이 전화하면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써 주셨군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만 누구한테 자 제가 지금 급하니까 한 1억 정도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한 500만 원씩 나눠 주십시오. 이런 지시를 송영길 대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 알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약간 좀 안이하게 좀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내가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를 아끼는 측근 그룹에서도 그렇고요. 당내에서 이제 목소리가 분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들어가서 직접 빨리 해명해야 되겠다. 한 발 더 나가서 탈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져서 중간에 전 심경에 좀 변화가 있었고 여기 뭐 이재명 대표의 권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의 그 의견을 그렇게 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도착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국 게이트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송 전 대표가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 대로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송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도중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결심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개인적 사유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연이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이제 버티기에 들어갔고요. 부인하기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는 위기감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 만들어지고 하면서 당의 강력한 압박이 네.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 7월 귀국하나 4월에 귀국하나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세 번째 이유로는 우선 외국에 파리에 앉아갖고 법률적 정치적 대응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순발력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뭐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와 귀국 직후 만날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가 만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날까요? 이미 송영길 대표가 탈당한 사람이고 민주당의 당원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명분으로 송영길 대표와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일단 들어오면 저는 일단 좀 조용히 머물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다 곤란해진 상황 아닙니까? 강내고 감사협회장 이분 뭐 대단한 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다 거절당한 상태고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수사받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땅히 지금 물어볼 걸 준비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대치 국면이 지나가고 나서 강내구에 대해서 먼저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정리가 되면
송영길 대표를 부르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송 대표 불러서 또 물어볼 게 분명히 있고 송 대표가 불러달라고 했으니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게 확실하다고 하면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보지만 당 지도부와 무슨 교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예, 뭐 잠시만요. 이심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공항 통해 귀국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함께 현장 보시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준비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탈당 의서와 함께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현장 직접 연결해서 송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검찰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검찰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사가 정치 탄압, 야당 탄압으로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또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 야당 탄압으로 보시나요? 정치 탄압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잘 들리지가 않았는데 정리를 하자면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상황을 좀 파악한 이후에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돈봉투 의혹은 이제 도착을 했으니 파악을 하겠다라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검찰은 주위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파리에 머무는 것이 도피가 아니었다.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오늘 귀국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길지 않은 발언이었고 또 파리에서의 기자회견과 크게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이었는데 먼저 소장님 기자회견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뭐 이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확히 밝혔고요. 뭐 지금 저런 상태라고 한다면 뭐 더 감추고 더하고 덜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이 사건을 좀 조기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예, 과연 그런 속도로 갈지 아니면 검찰이 본인들이 원하는 속도로 이 건을 조절할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출국하기 전하고 입장이 변화가 없고요.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미칠 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산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가 나중에 수사 과정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 추가 사실이 나오고 나면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극도로 아낀 모습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네. 예. 말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이라도 검찰이 나를 소환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언제쯤 송 전 대표를 조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돈 봉투를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최대 20명까지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의원들의 명단이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진실 고백 운동을 하자 혹은 자체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뭔가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원 고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개별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깨끗합니다라는 이야기 지금 할 때인가요? 저는 그런 식은 아니라고 보고 당 지도부가 근데 지금보다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진상 파악과 관련돼서는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걸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 하든 당대표 본인이 직접 연루되었던 분들하고 좀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관계 얼개를 파악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대의원들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한 명의 대의원이 50명의 권리당원을 대표하게 되니까 이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의 큰 본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의원 제도가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지역위원장이 자기 멋대로 대의원들 임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빠르게 장경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봐라라고 좀 지시를 내리고 혁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당대표 선거가 아니었고 송영길 대표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도적으로 바꾸고 정당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을 보여주지 않으면 글쎄요, 민주당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이지 않나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자체 전수조사 목소리와는 달리 일단 지도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대신에 당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개혁할 수 있는 방안, 대의원 폐지, 축소 이런 것들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자체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민간의 모든 기관도 감사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정당이라면 감사 기능뿐만 아니라 감찰 기능까지 있어야 되고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것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서 윤리위원회나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징계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자체 조사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는 이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는 원내 제1당이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무슨 대의원제나 이런 당내의 핵심 과제들을 다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당권을 친명계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 유착 관계가 의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반부패 개혁안을 무력화시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그 대의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혁론 차원에서 건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비명계 간의 권력 투쟁의 쟁점이 되고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은 그걸 논할 시점이 아니고 자체 진단을 해서 자체 정화의 방법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당면한 과제에도 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대의원 폐지나 축소 같은 안이 당내 권력 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한 가지 또 추가로 여쭤본다면 이제 검찰이 원외든 본격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여파가 적지 않을 텐데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앞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네트워크형 정치, 소위 아는 사람들 문어발처럼 넓은 상태에서 전화해서 뭐 형님 찾고 오빠 찾고 했던 정치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해를 끼쳤던 사람들과 결별해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로비를 받아서 뭔가를 집행해준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퇴출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고삐를 이재명 대표가 늦출 이유가 없고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비명계에게 강한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저는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 수사하고 저 사람 수사할 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정근 씨가 직접 녹취를 하거나 그 당시에 남겨놨던 메시지를 증거로 들이밀면서 언론에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또 수사를 할 텐데 전 이 수사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징계하고 처벌하고 내보내야죠. 어떻게 그거를 저희가 지금 검찰의 공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3만 개의 녹취록에서 비단 이번 돈봉투 얘기만 나올까요? 다른 문제들 계속 불거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이 칼자루는 그냥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정치적이든 정치적이지 않든 앞으로 6개월이고 12개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끄집어낼 텐데 민주당이 단호한 원칙을 정하고 해당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일제히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라에서 1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돈봉투 의혹 파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으니까 저는 첫 단추를 풀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3.1% 하락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검찰의 계속된 수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고 그 이후에 구속 문제, 무슨 재판 문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이 많게는 20명 이상이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한두 달 뒤에 지금보다 훨씬 큰 파장이 몰려올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정근 녹취록이 3만 건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게 뭐가 나올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여론조사에 미친 영향은 지금 진행형이다 보는 것이고 특히 중도층보다는 호남 지역에서 10% 정도 빠졌다는 것은 매우 아픈 부분이거든요. 지역적 텃밭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충청권이라든가 영남권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지율 빠지는 양상이 조금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파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송 전 대표 탈당도 했고 귀국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좀 민심 수습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정근 씨의 녹취 파일을 일부 언론사들이 이미 들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한마디 하면 거기서 바로 반박하는 내용에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될 것이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주당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3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태연하게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셨다고 하면 야단을 맞아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야단을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변명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원칙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이 파장을 끝내지 못할 겁니다. 이건 3개월 있으면 잦아들 거냐라고 하시면 저는 3개월 이후엔 또 다른 건을 들고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원칙을 세우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이란 정당이 남아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연이은 설화로 논란에 휩싸였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나흘 만에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 여러 발언 논란으로 김기현 대표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당내에서는 징계론 또 최고위원 사퇴론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 나와서 최고위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소신대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는 팩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역사에 대해서 논쟁적인 부분을 소신대로 얘기하는 건 학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본인이 대중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내놓는 메시지나 말이 행동이 국민들 눈높이에 어떻게 비춰지는지까지 가늠을 할 수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점에서 많이 모자라시고요. 죄송하지만.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라면 본인이 소속돼 있는 정당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께서 계속 그 점을 놓치고 가고 계신데 예를 들면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뭐 역사적인 판단이나 뭐 평가는 나중에 문제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4.3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 합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에 기반해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자꾸 무슨 역사학자처럼 학계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정당성이나 이걸 자꾸 강변하는데 저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이 부분은 좀 성찰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 아침 발언 말 그대로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특히 꼴찌로 시작했지만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경고를 주었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 김기현 대표의 영이라는 건 쓰질 않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뭐 비꼬아서 얘기하면 윤석열 지도부지 김기현 지도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말하면 최고위원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날 만들어줬습니까? 나는 내가 알아 선택받은 건데요. 아무런 도움 받지 못했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윤핵관들이 만들어준 당대표지 난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2주일에 한 번씩 따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났으면 보도가 됐겠죠.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고위원들이 당대표랑 뭔가 상의하고 일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비선으로 대통령실 혹은 직접 대통령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랑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흔적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러니 당 지도부가 하나로 뭉쳐서 돌아가는 그림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태영호 의원의 저 역사 인식에 대한 발언은 글쎄 제가 뭐 탈북자 전체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김일성은 잘했는데 이게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면서 망쳤다. 그러니까 저분 얘기대로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김일성 장군님이 그때만 해도 4.3 이래서 제주도 다 흔드셨고 김일성 장군님이 김구 같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뭐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렸던 김일성에게 남한 전체가 농락당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친북 인사는 당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구 선생을 김일성 밑에다가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정부에다가 얘기하는 걸 그냥 좌시한다? 저는 이념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면 최소한 정치인으로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당을 지도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의 조치 취해야죠. 김기현 대표의 영이 좀 서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뭐
제가 볼 때는 태영호 의원의 그 말은 뭐 학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자립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간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 지금 뭐 당 대표 되신 지 뭐 한 달 조금 지나갔는데 뭐 민생 현안이라든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또 대통령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고요. 하니까 점차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확립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 대표는 도움을 요청한 건 맞다.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대가로 전 목사가 공천위원장직을 달라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광훈 목사 리스크가 좀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많이 실망스럽죠. 종교인이 정광훈 목사가 저런 식의 돌출 발언을 계속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당대회가 되면 당원이 100명만 있어도 전국을 가리지 않고 가는데 도와달라고 전화한 게 출마한 사람으로서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이 돌출됐을 때 예. 초동 대처에 국민의힘이 실패했다. 바로 적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미적거렸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오늘날 사태를 키운 핵심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보여지고요. 김기현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무대응 혹은 손절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 국면은 이제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이제 제가 바라기는 추가적으로 실언이나 무슨 잘못된 행태, 당 내부를 흔들 만한 그런 돌발 변수가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윤리위가 곧 가동이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부와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실언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지목된 김재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좀 하리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미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것 같고요. 그건 뭐 이미 얘기 흘러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조용하게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징계를 원하면 당대표실에 조용히 메시지를 전해도 사실 그렇게 해서 윤리가 움직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실이 당대표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김재원은 징계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의 징계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모두가 김기현 당대표는 힘이 없구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될 것 같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좀 문제가 다르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념 논쟁, 이승만 건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념 논쟁들을 만드는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좀 쓸모가 있을 거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윤리위 징계 여부와 더불어서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결국에 내년 총선 공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통령의 국민의힘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하지만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정당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정당도 정당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세력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자숙 기간에 계속 실수를 했어요. 누적적으로. 이거는 뭐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신의 태도와 정치를 대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좀 고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징계를 할 텐데 이 정치인의 징계가 윤리위에 딱 해보되고 나면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게 객관적으로 따져서 징계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네.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보시기에 일정한 잣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시간을 자꾸 늦추면 징계 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장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빨라야 이번 주말 아니면 내주 초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징계 수위가 하루 이틀 갈수록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당도 아마 그걸 감안해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